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화학 내적합과 반응속도론 제10강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장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마지막 강으로 10강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 10강은 전체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절은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의 본질이고 두 번째 절은 화학 평형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세 번째 절은 양성자 이동 평형, 네 번째 절은 전자 이동 평형과 전기 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절과 2절만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절 10-1절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의 본질을 살펴보면 화학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평형 상태, 즉 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진행되는 것이 화학 반응이며 이런 화학 반응의 임의의 반응 조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이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연력학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발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 이미 앞에서 엔트로피에서부터 배웠듯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델타 G가 0보다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지요. 이 화학 반응도 역시 반응 깁스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반응계의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조성을 조정하는 현상이 화학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반응 깁스 에너지를 보면 A가 B가 되는 이와 같은 반응에서 반응물 A 중에서 그 미소량이 생성물 B로 변하게 되면 반응물의 양은 줄어들게 되니까 A의 변화량은 -DNA가 될 테고 B는 생성이 되니까 B의 변화량은 +DNB다 하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전체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DG는 B는 생성이 되니까 뮤B DNB가 될 테고 A는 감소가 되니까 뮤A DNA가 되겠죠. 그래서 뮤B DNB 마이너스 뮤A DNA가 DG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 양 자체는 즉 DNA하고 DNB는 A가 B로 변한 이와 같은 반응에서는 A의 감소 변화량하고 B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DNB하고 놓으면 DG는 뮤B-뮤A DN이 되겠죠. 이것을 다시 DN으로 나누고 양변을 DN으로 나누고 적분을 하면 그때 전체 변화한 양 적분을 하니까 전체 변화량이 될 테고 그러면 그것이 델타 G가 델타로 변해서 델타 RG가 되겠죠. 여기서 R은 반응에 대한 반응을 약해서 R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에서의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미소 에너지 변화량을 적분하면 얻어지겠죠. 즉 DG, DN을 적분하면 되고 적분했으니까 D는 그 G의 변화량은 델타 G로 놓을 수가 있고 DN의 변화량은 델타 N이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RG라는 것은 델타 G 나누기 델타 N이다. 이게 반응 깁스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반응 A, B에 대한 반응 깁스 에너지는 델타 RG는 뮤B-뮤A가 되죠. 뮤라는 것은 깁스 에너지 G를
n, 몰수 n으로 나눈 것이 되니까, 그래서 델타 G는 UB 마이너스 UA가 되겠어요. 그럼 일반적인 반응으로 확대를 하면, 즉 일반적인 반응 이와 같이 AA 플러스 BB는 CC 플러스 DB가 되는 이러한 반응에서, 그럼 델타 RG는 생성물들의 화학 포텐셜 곱하기 계수 C 하면 C, 뮤 C 플러스 D, 뮤 D가 이게 생성물에 대한 것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반응물들의 깁스 에너지는 A, 뮤 A 플러스 B, 뮤 B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물들의 깁스 에너지 합에서 반응물들의 깁스 에너지 합을 빼면 그게 델타 R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포텐셜 뮤는 그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의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깁스 뒤형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델타 RG는 그래서 조성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G는 그러므로 농도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 곡선의 기울기가 델타 RG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도표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조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순수한 반응물만 있을 때에 그때 깁스 에너지가 여기고, 순수한 생성물만 있을 때의 깁스 에너지가 여기라고 하면, 이 조성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이 변함에 따라서 그 깁스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고, 그때 이쪽 지역에서는 델타 RG가 0보다, 기울기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생성물이 생기는, 반응물이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지역은 델타 RG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RG가 0인 조성은 생성물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RG가 0보다 큰 이쪽 지역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델타 RG가 0인 조성은 반응물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 최소점, 극소점인 델타 RG가 0인 지점, 이 지점에서는, 즉, 요 지점에서는 델타 RG가 0인 조성, 그 조성에서는 어느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 기울기가 0이라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화학 평형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 평형은 델타 RG가 0을 이루는 그러한 조성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자발적 반응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한 판단은 델타 RG가 0보다 작으면 여러분들이 써놓은 앞에서 봤던 그런 반응식에서 정방향 쪽으로, 즉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0보다 클 때는 역방향 쪽으로, 반대 방향, 반응물의 조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0인 지점에서는, 그러한 조성에서는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겠어요. 따라서 화학 평형이라는 것은 반응이 평형에 이르면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화학 반응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도 진행되지 않고 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 화학 평형이 이뤘을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러므로 화학 평형은 반응계에서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돼가지고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조성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학평형에 대한 연력학들을 보면 이러한 반응, A와 B가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응에서 A와 B가 만약에 이상기체이면 델타 RG는 µB-µA 하면 얻어지는 것이고, 이때 µB는 µB0 플러스 RTLN PB가 되겠죠. 표준 상태에다가 델타 G 변화량 값인 RTLN PB 한 것이 µB가 되고, µA는 µA0 플러스 RTLN PA가 되죠. 기체일 때는 농도 대신에 압력을 써서 나타내면 됩니까? 그럼 이거를 µ와 RTLN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는 요 빼기 요거니까 µB-µB0 µA0 플러스 RT LNPB-LNPA가 되겠죠. 그러면 µB0 µA0는 뭐예요? 그게 델타 RG0이고, 그리고 RT LNPB-LNPA 하면 LNPB 나누기 PA가 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델타 RG0 플러스 RTL은 요 PA와 PA분의 PB를 묶어서 Q로 나타냅니다. 요 Q는 반응지수라고 부르고, 반응물의 압력 또는 농도분의 생성물의 압력 또는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반응지수가 되겠어요. 기체의 경우는 농도 대신에 압력으로 표현해도 되니까 PA분의 PB이고, 기체가 아닐 때는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형에서 델타 RG제는 0이죠. 그러므로 평형에서는 이때 반응지수 Q를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그리고 기호로 K로 나타나는 특정한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평형에서 이때 K는 PA분의 PB인데 언제의 PA분의 PB냐면 평형상태, 이퀄리브리엄일 때의 그때의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형상수라고 해서 반응지수에서 특별히 기호 K로다 표현하는 것이 평형상수입니다. 그러면 평형에서는 델타 RG가 0이니까 0은 델타 RG0 플러스 RTLN K가 될 테고, 그러면 델타 RG0는 마이너스 RTLN K가 되죠.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RTLN K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으로 확장을 하면 델타 RG0는 가까이 값들을 전부 더해주면 되니까 시그마 J, VJ, 델타 J, G0가 되겠죠. V가 아니라 이건 혈압 문자 U입니다. UJ, 델타 J, G0가 되겠어요. 이건 숫자, 반응식에 있는 앞에 계수 숫자들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B가 30 플러스 4D가 되는 반응에서는 이때 UA는 이게 반응물이니까 요게 아까 봤다시피 생성물 마이너스 빼기 반응물들이 되니까 이때의 계수는 U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U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리고 생성물인 C와 D에 대한 계수는 그대로 이게 앞에 나오니까 UC는 3, UD는 4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U가 1, 2, 3, 4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고 생성물의 계수는 플러스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전체 델타 G 제곱값을 구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때 반응수 Q는 실제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의 경우는
농도 대신에 활동도를 쓰면 되겠죠. 반응물의 활동도분의 생성물의 활동도라면 실제 계에 대한 반응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Q는 나누기는 또 곱하기와 마찬가지니까 파이 AJ, 이때 활동도 AJ, 뉴J 해서 그것들을 전부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응물들의 뉴 값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곱해주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반응에 대한 반응지수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형상수는 요거에다가 반응지수 중에서 언제 평형상태일 때, 이킬로그램일 때의 것이 평형상수 K가 되겠습니다. 이 활동도를 언제 거? 평형상태일 때의 활동도를 사용하면 그것이 평형상수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0.1 표 5.4의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298.15K에서 다음 반응의 평형상수 구해봐라. H2G 플러스 I2G가 EHIG, H2 기체가 I2 기체와 반응해서 EHI 기체가 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표에 있는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장원에서의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얘기죠. 자,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들이 주어져 있고, 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평형상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부록의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델타 RG0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이것 HI에 대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찾아봤더니 1.70kJ 몰 마이너스 1이었어요. 생성물이니까 계수 2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H2하고 I2 기체에 대한 것을 찾아봤더니 19.33kJ 몰 마이너스 1하고 하나는 0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1, 1이니까 마이너스 1, 1 해서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15.93kJ 몰 마이너스 1 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를 구했죠. 그러면 평형상수는 아까 델타 RG0는 마이너스 RT ln K였어요. 그러면 그 식을 ln K에 대해서 정리하면 ln 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RG0가 되죠. 또 델타 RG0 앞에서 부록의 자료를 통해서 구한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R 8.3에서 주 K-1 몰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온도는 상온 298.15K였으니까 298.15K를 쓰고, 요 R이 단위가 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킬로줄 대신에 줄로 쓰면 15930 줄 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6.426이 됩니다. ln-K가 6.426이었으니까 K는 이거 ln을 떼어내면 이쪽이 익스포넨셜 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K는 2에 6.426승이 되고,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해서 구하면 61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화학 평형은 압력, 온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의 변화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일기압이 아니고 상온이 아닐 때, 그때의 평형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면, 자,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르 샤틀리의 원리는 평형 상태에 있는 계에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가하면 그 변화는 계는 주어진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간다 하는 게 르샤틸리의 원리죠. 먼저 압력의 영향을 보면, 자, 이상기체 반응, 압력은 기체 반응인 경우에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액체나 고체의 경우는 이 압력을 가해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영향은 액체나 고체 반응에서는 미미하죠. 그러나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에서는 이 압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반응 A가 2B가 되는 그러한 반응이 있다. 분해 반응이 되겠죠.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 이때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압력 분해 생성물의 압력이니까 반응물의 압력 PA가 될 테고 생성물은 2B가 됐으니까 PB의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각 성분의 부은 압력이 변화해도 평형상수가 똑같다면 압력을 가했을 때 평형상수는 상수니까 그대로 유지되려면 상수 K값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이 K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A가 B 변화의 자승만큼 A가 변화해야 항상 똑같은 B값을 갖겠죠. 똑같은 비율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PA의 변화와 PB의 변화가 서로 상쇄될 때만 가능해요. 그렇게 상쇄되려면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K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PA는 PB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값이 증가해야지만 얘는 자승이고 얘는 일승이니까 PA가 PB에 대해서 더 급격하게 증가해야 되지만 K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일어날 테고 이 압축에 따라서 A의 분자수는 증가하고 B의 분자수는 감소해야지만 K값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A의 분자수는 증가하고 B의 분자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즉, 이 반응식에서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하려면 역반응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압축 효과에 대한 정량적으로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2B가 되는 반응이라면 초기 몰질량이 초기에는 A만 있다가 그 다음에 B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으니까 반응 초기에는 A가 N몰 있고 B가 0몰이었다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가 알파만큼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A 쪽은 N1-알파가 될 테고 얘가 알파만큼 N 알파만큼 감소하면 얘는 2N 알파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 몰 질량은 A는 N1-알파, B는 2N 알파가 되겠어요. 이때 알파를 A가 B로 보내주는 해리더라고 합니다. 이 평형 상태에서 몰 분율은 이렇게 되겠죠. 몰 분율 A는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니까 전체 몰수는 이것 더하기 이거죠. 그래서 N1-알파 플러스 2N알파가 전체 몰수가 될 테고 그 중에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는 N1-알파 이거니까 N1-알파가 되겠죠. 이거를 정리하면 분모는 N1-알파 플러스 2알파가 될 테고 분자는 N1-알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N 지우면 분모는 요게 남아서 분모 정리하면 1 플러스 알파가 되고 분자는 1-알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A의 몰 분율 XA는 1 플러스 알파분의 1-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B의 몰 분율은 다시 이 전체 몰수분의
이것의 몰수가 요 2n 알파가 B의 몰 분율이 되니까 전체 몰수 이게 되고 B의 몰수 몰 질량은 2n 알파가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분모와 분자에서 n 지우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1 플러스 알파가 되고 분자는 2 알파가 되죠. 그래서 XB, B의 몰 분율은 평형 상태에서 B의 몰 분율 XB는 1 플러스 알파분의 2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평형 상수는 평형 상태에서 A의 압력분의 B의 압력의 자승이었어요. 그러면 PA라는 것은 PA는 전체 압력분의 그것의 몰 분율 XA를 곱해주면 되고 PB는 전체 압력의 XB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 자승이니까 분자는 XB 자승, P 자승이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P 하나 지워주면 XA분의 평형상수 K는 XA분의 XB 자승 P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XA는 아까 봤다시피 1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였고 XB는 1 플러스 알파분의 2 알파였어요. 그래서 그거의 자승, 그 다음에 P하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면 분자는 1 마이너스 알파 자승분의 4 알파 자승 P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4P 나누기 K분의 1의 2분의 1승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해리도 알파는 1 플러스 4P 나누기 K분의 1의 2분의 1승이다. 그럼 이 앞에서 보다시피 이 A와 B의 몰 질량이라는 것은 뭐에 의존하게 되느냐면 압력 P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몰 질량은 압력 P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을 보면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반응에서 계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하는 방향, 가해준 열량을 완화시키는 방향, 그게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방향이죠. 즉 흡열하는 쪽으로 반응이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를 내려간다는 얘기는 열을 빼는 거니까 열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그 빼준 열을 보충하는 방향, 즉 열을 방출하는 방향, 즉 발열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트-호프식, 이거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 반트-호프식인데, 반트-호프식은 온도가 평형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온도, 처음 온도를 T1이라고 하면 온도 T1에서 델타 R G0는 앞에 우리 요구했던 식대로 마이너스 RT ln K에서 그때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그때의 평형상수를 K1이라고 하면 온도 T1에서의 델타 R G0는 마이너스 RT1 ln K1이 되겠죠. 그리고 델타 R G0는 델타 R H0 마이너스 T 델타 R S0였으니까 여기 교재에서 여기 오타가 나가지고 교재를 보면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 오타니까 마이너스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요 lnk1은 요거 마이너스 rt1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rt1분의 델타 g0가 되고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rs0니까 이거 분리해서 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rt1분의 델타 h0 플러스 요 t 지워지니까 플러스 r분의 델타 s0가 되겠죠. 또 다른 온도를 변화시켜서 또 반응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온도 T2에서는 이때 lnK2는 마이너스 R T2분의 델타 H0 플러스 R 델타 S0가 되겠죠. 그러면 이
lnk2에서 lnk1을 빼면, lnk2에서 lnk1을 빼면, 그게 델타 lnk가 될 테고, 델타 lnk는 그러면 이거 서로 빼니까 요 두 번째 항들이 양쪽에서 다 지워져가지고, 이거 빼기 마이너스 rt1 델타 h0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뽑아내면 r분의 델타 h0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21분의 플러스 t1분의 1이 되겠는데, 그거를 앞에 요 마이너스 9가 들어오면 보기가 흉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잘 안 쓰니까 그거를 지워버리면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델타 h0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 한 것이 반토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의 온도가 달라졌을 때 평형상수의 변화량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반토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반토프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중 온도 T2가 처음 온도 T1보다 큰 경우, 높은 경우, 즉 온도를 올린 경우죠. 온도를 올리면 델타 RH0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것은 흡열 반응이 되고, 이게 플러스일 때는 흡열 반응이 되고, 흡열 반응에서는 lnk2가 lnk1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는 t2가 t1보다 크니까,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크게 되고, 그러면 이 괄호 안은 전체적으로 플러스이고, 그런데 여기도 플러스야. 그러면 lnk2가 lnk1보다 크게 되겠죠. lnk2가 lnk1보다 크다는 얘기는 k2 값이 k1보다 크다는 얘기고, k2 값이 두 번째 높은 온도에서의 k2가 낮은 온도에서의 k2보다 크다. 즉 평형상수가 더 큰 값을 갖는다. 평형상수라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니까 이게 더 큰 값을 갖는 생성물의 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생성물 쪽의 평형상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커지고, 그런 생성물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델타 H0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이게 마이너스 값인 경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발열 반응이죠.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lnk2가 lnk1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k2가 k1보다 작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는 평형상수가 온도 증가에 따라서 작아지는 경우다 하는 얘기예요. 예제 10.2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몇 가지 온도에서 H2G 플러스 Cl2G가 EHClG로 기체가 되는 그런 반응의 평형상수를 측정한 것이다. 다음을 구해봐라. 평형상수를 측정했더니 300K일 때 3.5 곱하기 10의 3승 1승, 500K일 때 4.2 곱하기 10의 18승, 1000K일 때 5.2 곱하기 10의 8승이었어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평형상수 값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반응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700K에서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번엔 실험과 평형상수를 측정한 것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냐면 반토프 법칙을 역으로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을 본 것입니다. 여러 온도에서 측정한 평형상수로부터 반토프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700K가 됐을 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예측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그 반응 엔탈피를 활용해가지고 측정하지 않은 그런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 반토프 법칙에서 델타 lnk는 우리가 이제 T2를 앞으로 뽑아내면 그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R분의
델타 RH 제로고, 그럼 요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을 한꺼번에 묶어서 나타내면 델타 T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얻어진 값들을 마이너스 lnK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온도 T도 T분의 1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거를 도시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Y축에 마이너스 lnK 값, X축에 T분의 1 값을 집어넣으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이렇게 lnK 구하고 T분의 1 구해서 마이너스 lnK 값하고 T분의 1 값을 쭉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차트를 그리면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R분의 델타 RH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R은 기체상수니까 그 값을 가져오고 기울기 이꼴 이게 되니까 이 기울기 값으로부터 델타 RH 제로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앞에 그 차트에서, 앞에 그림에서 이 주어진 그 직선을 엑셀에서 추세선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세선 추가한 다음에 직선을 선택하면 이런 값이 얻어집니다. 마이너스 22.565 곱하기 몇십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2.4144 이런 값이 얻어져요. 그러므로 Y축이 마이너스 lnK이고 X축이 T분의 1이니까 X에는 T분의 1을, Y에는 마이너스 lnK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기울기니까 R분의 델타 RH 제로, 즉 그게 기울기가 이와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델타 RH 제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델타 RH 제로는 마이너스 22.565 곱하기 10의 3승 K이고, 그 다음에 R은 8.314 줄 K-1 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델타 RH 제로는 마이너스 188 킬로줄 몰 마이너스 얻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보는 그러한 반응 속도에서 평형상수 또는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바로 이와 같은 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반응 엔탈피를 구하게 됩니다. 회기선식은 마이너스 lnK 금방 봤다시피 이거였으니까 여기에다가 T 이퀄 700K를 대입하면 이제 700K에서의 평형상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lnK는 마이너스 떼어내면 이거 마이너스 2.4144가 얼마다? 29.811 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K는 익스포넨셜 29.822에 대해서 이거 계산하면 8.94 곱하기 10의 12승이라는 그런 값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700K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700K일 때는 이러한 평형상수를 갖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화학평형이라는 것은 뭐다?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조성을 조정하는 현상이 화학 반응이고, 그리고 평형은 반응에서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돼서 더 이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화학평형이고, 그리고 반응 깁스 에너지 델타 RG는 인테그랄 DG DN 이퀄 델타 G 델타 N이고, 이것은 생성물의 화학 포텐셜에서 반응물의 화학 포텐셜을 뺀 값이고, 그러면 그것은 델타 RG 제로 표준 상태에서의 반응 깁스 에너지에다가 RT ln Q 하면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에 대한
반응 깁스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발적 반응의 방향과 화학 평형의 기준은 그러면 델타 R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반응이 정당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0보다 크면 자발적 반응의 방향은 역방향이 자발적 반응의 방향이 되고 0일 때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조성의 변화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화학 평형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 반응계에서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화학평형이라 한다.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 델타 RG0는 마이너스 RTL은 K가 되고 이때 K는 반응지수 Q 중에서 특별히 평형일 때의 반응지수를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지수를 K로 표시하고 이것이 평형상수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화학평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우리는 르사투기의 원리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압력에서 해리도 알파는 압력에 대한 영향은 그 압력에 따라서 해리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은 알파는 1 플러스 4P 나누기 K분의 1의 2분의 1승으로 나타나지고 온도는 이 평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반토프식으로 나타나는데 반토프식은 델타 LNK는 R분의 델타 RH0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이고 때로는 앞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로 이게 바뀌면 앞에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강 화학반응과 화학평형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화학연력학과 반응속도론 10강 화학반응과 화학평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0강의 3절과 4절인 3절 양성자 이동평형과 4절 전자 이동평형과 전기화학에 대한 것입니다. 양성자 이동평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염시 반응에 대한 것이고 전자 이동평형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양성자 이동평형은 수용액 중에서 양성자를 주고받는 브랜스테드 산염기 반응 평형은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양성자 이동에 대한 것이죠. 산염기 반응 평형은 산에서 헬이 되어 나온 양성자, 즉 H+가 염기로 전달되는 양성자 이동 평형이 산염기 반응입니다. 산의 탈양성자와 산에서 먼저 양성자 H+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염기에 붙어서 염기가 양성자화되는 것이 산염기 반응이고 그것이 양성자 이동 반응입니다. 산의 양성자 이탈, 디프로토네이션을 보면 HA, 산은 애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시드에서 첫머리를 따라서 A로 표시하고 거기엔 수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HA라는 기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HA가 물에 들어가면 여기서 H가 떨어져 나오면서 물 분자에 붙어서 H3O 플러스와 그 다음에 A는 양성자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A-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 이탈은 이와 같이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럼 이때 평형상수 K는 산의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KA로 나타내고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활동도분의 생성물의 활동도니까 반응물 HA의 활동도분의 생성물 H3O 플러스를 우리 간단히 H 플러스로 나타내서 AH 플러스 대 곱하기 A 마이너스 A의 A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활동도 계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MH 플러스 MA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의 자승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이고 요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분모인 AH 플러스는 HA의 몰 농도 MHA하고 감마 HA가 되고, 여기 MM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M0를 추가로 넣으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것이 산도 상수를 나타내는 정의가 되겠어요. 밑에 M은 몰랄 농도이고 M0는 표준 몰랄 농도입니다. 그리고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온의 평균 활동도 배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감마 HA는 해일이 되지 않은 산의 활동도 배수로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pKa로 나타내면 pK는 여기서 p는 마이너스 로그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줄여서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러므로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로 정의됩니다. 표 10.2는 298.15K 상온에서 몇 가지 약산의 KA와 거기에 대한 pKa 값이 실험적으로 얻어진 값들이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값을 갖다가 찾아서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염기의 양성자 첨가 반응을 보면 산에서 떨어져 나온 염기의 양성자 H 플러스는 염기를 물에 넣으면 물 중에서 이 염기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호로 B로 나타내고, 이 염기에 물에서 떨어나오는 양성자를 받으면 BH 플러스가 되겠죠. BH 플러스 이온이 되고, 이 H2는 H 플러스를 이쪽에 B에 주었기 때문에 베이스 염기에 주었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나와서 브랜스에서 3연기에서 OH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 물질, B라는 물질은 OH 마이너스를 넣어서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KB는, 이때 베이스의 염기의 평형상수는 반응물 B의 액티비티 AB에 여기서 나온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액티비티, 그래서 BH 플러스 액티비티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온의 액티비티가 되고, 이제 또다시 활동도 베이스를 사용하면 M0, MB, 감마 B, 그다음에 MBH 플러스 MOH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자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염기도 상수의 정의예요. 그리고 KB가 1보다 크면, 이게 1보다 큰 경우에는 생성물에서 이 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게 또 이 B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B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강염기로 용액 중에서 완전히 양성자된 화학종 BH 플러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H 플러스를 받아서 이 정도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약염기고 물속에서 이게 완전히 양성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KB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KB가 1보다 클 때는 강염기, 작을 때는 약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KB로 나타내지면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가 PKB가 되겠어요. 표 10.3은 몇 가지 약염기들의 KB 값과 PKB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들을 다루게 될 때는 표에서 KB와 PKB를 찾아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인데, 이것은 순수한 물은 자체 이온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체적으로 순수한 물도 그냥 H2O 분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H2O 분자가 서로 반응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온화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다시 얘기하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입니다. 이거는 물 분자들 사이에 양성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자체 이온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H2O 분자가 물속에 있는 H2O 분자가 다른 H2O 분자와 반응해가지고 H 플러스 양성자를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는 H3O 플러스, 다른 OH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이 H2O니까 H2O분의 AH 플러스 AOH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론 여기 자생해야 되지만 이 용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AH2O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AH2O를 왼쪽으로 넘기면 KAH2O가 되겠죠. 이것을 KW라고 하고, 이거는 용매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를 1로 처리해서 다루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KAH2O를 줄여서 KW라고 하고, 이 W는 물의 약자입니다. 워터. 그러면 이 두 개가 남아서 AH 플러스와 A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를 또다시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해서 쓰면 PKW라고, 그것을 PKW라고, PKW는 마이너스 로그 KW를 말합니다. 이 25도씨 상온에서 KW는 1.5 곱하기 10-14승계 단계고, 그러면 PKW는 1400이 되겠어요. 왜 P,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로 사용하느냐면, 이와 같은 숫자는 1.5 곱하기 10-14등, 이러한 숫자는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매우 자주 사용하는 건데, 어쩌다 한번 쓰는 거라면 그냥 이대로 써도 되지만, 매우 자주 다루는 경우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14승, 이것을 떼어버리고,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니까, PKW는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 쓰는 대신에 14 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산과 짝염기의 KA와 KD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산이 해리가 되면 물속에서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생성되죠. 이때의 K값을 평형상수 KA는 HA분의 AH 플러스 AA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염기의 이온 A 마이너스가 물에 들어가면 OH와 이제 이거의 역반응은 HA가 생성되고, 그러면 이때 이 염기의 평형상수는 KB이고,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고 다른 말로 쓰기도 하죠. KB는 이것분의 이것이 되니까 AA-분의 AOH, AHA가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KA와 KB를 곱하면, KA 곱하기 KB를 하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에서 AA- 지워지고, AA- 지워지고, 그 다음에 AHA와 AHA가 지워지면 남는 것은 H 플러스하고 AOH 마이너스였고, 이 AH 플러스와 AOH 마이너스가 뭐였어요? 이게 KW였어요. 그러므로 KA, KB의 관계는 KA와 KB를 곱하면 뭐가 된다? KW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마이너스 로그 KA, KB가 되고, 이것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로그 KA 플러스 로그 KB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또 붙이면 마이너스 로그 KW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로그 KA, 마이너스 로그 KB는 PK 플러스 PKB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PKW였어요. 정리해서. 그러므로 PKA와 PK로 나타내주면 PKA 더하기 PKB 한 것은 PKW가 되고,
KA 곱하기 KB 한 것은 KW가 됩니다. 예, 이제 10.3을 보겠습니다. 표 10.3의 자료를 사용해서 298.15K에서 메틸아민의 양성자 첨가 반응과 그 짝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식을 쓰고 짝산의 pKa 값을 구해봐라. 즉 메틸아민 이 베이스의 염기의 양성자 첨가 반응에 대한 원표에서 주어진 값을 활용해 가지고 짝산의 pKa 값을 구해보라 합니다. 염기성 물질의 양성자 첨가 반응과 그 짝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식을 써가지고 10.21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pKa와 pKb, pKw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pKa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메틸아민의 양성자 첨가 반응을 보면 메틸아민 CH3NH2에 물에 넣으면 이제 여기에 H 플러스가 첨가돼서 즉 양성자가 첨가돼가지고 CH3NH3 플러스가 되고 이 H2는 OH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것들을 찾아봤더니 그때 pKb가 3.34였어요. 그 다음에 짝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은 이제 이것이 양성자 이탈은 이거를 물에 집어넣으면 이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면서 양성자가 이탈을 떨어져 나가니까 CH3NH2가 되고 이것은 H3O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pKa 값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짝산의 pKa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pKa 플러스 pKb는 pKw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pKa에 대해서 정리하면 pKa는 pKw 마이너스 pKb가 되겠죠. pKw는 항상 13.00이었어요. 그리고 pKb는 3.33이니까 마이너스 3.34 하면 pKa는 10.0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성자산하고 양쪽성 양성자성 소화성. 다양성자산은 양성자가 여러 개 붙어있는 그런 산을 얘기합니다. 두 개 이상의 양성자를 내놓을 수 있는 산이 다양성자산이고, 그래서 산이,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3개 붙어있는 H3A 이런 산을 보면 이걸 물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양성자가 하나 이탈이 되면서 이 물이 H3O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가 줄었으니까 H2A-가 되겠어요. 첫 번째 양성자 이탈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직도 양성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양성자가 이탈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양성자 이탈 반응에 대한 K 값은 그 첫 번째에서 KA1이라고 하면 H3A의 액티비티 분의 요거의 액티비티 플러스 요거의 액티비티 되겠죠. 간단히 이거를 H 플러스로 표시하면 AH 플러스 이거의 액티비티 AH2A-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성자 이탈은 이게 또 물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물은 H3O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하나가 더 줄었으니까 이거는 HA2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평형상수 KA2는 이거 분의 이거의 액티비티, 요거 분의 요거의 액티비티, 요거의 액티비티 되겠죠. 그래서 AH 플러스 HA의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직도 양성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HA2가 마이너스가 물과 반응해서 H3O 플러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3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겠습니다. 이때 평성수는 KA3는 AHA의 2가 마이너스 이게 분모하고 그거의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거의 액티비티 이거의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써지겠어요. 이때 양성자 이탈 KA의 평형상수 값은 첫 번째 이탈 반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15K에서 몇 가지 다양성자산의
산도 상수로 보면 탄산의 경우 두 개까지 H2가 두 개니까 두 개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서 KA1과 KA2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1, A2가 있고 또 인상이 되면 이건 H3PO 거니까 세 개까지 양성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KA1, A2, A3가 차례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럼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에서는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분자나 이온을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받을 때는 염기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종은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HCO3- 이렇게 하면 이거는 H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를 내어놓고 CO2E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서 이거는 양성자를 받아서 중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성자를 받으면 H2CO3인 중성 분자가 되겠어요. 이것을 형성할 수 있으면 이때는 양성자를 받으니까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pH는 pKa와 pKa2의 2분의 1, 그게 pH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의 몰 농도가 KW 나누기 즉 KA1과 KW 나누기 KA2가 매우 클 때, 이 값이 작고 이 값이 몰 농도가 이것과 이것이 염의 몰 농도가 이거보다 매우 클 때 잘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자이동 평형,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은 전자이동에 의한 반응을 다른 말로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실제적으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은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이고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란 말이 연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산소화, 연소, 호흡, 광합성, 그 다음에 화학전지, 부식 이런 것들이 전자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이온의 이동을 먼저 보면 용액의 전기저항 측정으로 이온의 이동은 이온이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 하는 것은 용액 내에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면 이온의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항 R은, 저항이라는 것은 rho A분의 L로 나타나고, 이때 R은 저항이고, rho는 그 물질의 고유 저항을 나타내고, 이때 L은 이동한 거리고, 그 다음에 A는 그 이온이 이동하는 그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항은 rho A분의 L로 나타난다. 그리고 얼마나 전도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전도도라고 하고, 기울은 카파로 나타내며,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카파는 rho분의 1이고, 단위는 S, G맨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rho분의 1이기 때문에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죠. 그래서 G맨스 S는 오음의 역수, 오음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리고 1몰당 전도도는 람다 M으로 나타내고, 람다 M은 N분의 카파입니다. 즉, 몰 농도분의 카파가 몰 전도도가 되겠어요. 강전해질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콜라우슈가 여러 실험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봤더니 람다 M은 람다 제로 마이너스 카파 M의 2분의 1승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콜라우슈 경험식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봤더니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냈어요. 이때 람다 M0는 한개 몰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온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상호작용이 거의 없을 때
람다 n은 람다, 라지 람다 n은 스몰 람다 n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때 몇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전도들을 보면, 양이온의 이온 전도들을 람다 플러스, 음이온의 이온 전도들을 람다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각각의 이온들에 대한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값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값들을 갖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값들을 사용해서 몰 전도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전기화학전지. 전기화학전지는 이 전자의 이동,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전기화학전지이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갈바니 전지입니다. 갈바니 전지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이 자발적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인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가 갈바니 전지예요. 그래서 갈바니 전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두 전극이 하나의 전해질을 갖는 경우, 즉 하나의 전해질 안에 산화극하고 환원극을 넣어서 이 극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해질을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전해질을 연다리를 통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통에 넣고 연다리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게 만드는 이런 전지가 두 번째인 람다를 이용해서 분리된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해 전지라는 것은 갈바니 전지는 내부의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자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전해 전지는 역으로 전지에다가 외부에서 전자를 흘려줘서, 즉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이 반응이 역으로 비자발적인 반응이 진행되게 하는 것, 그게 전해 전지입니다. 전지라고 해서 둘 다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해 전지는 오히려 역으로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비자발적인 반응, 역반응, 정반응, 이 비자발적인 반응을 강제로 시키는 것, 그게 전해 전지다 하는 거예요. 이 전지 반응, 산화환원 반응은 다시 환원 반쪽 반응으로 양쪽을 둘로 나눠서 다룰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합니다.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눠서 다룰 수 있고, 산화와 환원은 어차피 방향만 다르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반쪽 반응, 예전에는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으로 다뤘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CU 이온의 환원 반응을 보면, 이게 산화 상태가 높은 것이니까 여기에 전자를 집어넣으면 이 CU2가 플러스가 플러스 2의 산화 상태에서 0의 산화 상태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그런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CU2가 플러스 환원 반응은 2가 플러스에 전자 두 개를 넣으면 중성인 CU, 금속이 섭취되는 게 CU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이 되겠어요. 아연 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은 아연 2가 플러스가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를 집어넣으면 ZN 금속, 염가인 중성인 ZN 금속이 섭취되는 것, 이런 것을 ZN 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두 반응의 차이를 구하면 CU2가 플러스에서 이 CU2가 플러스 환원 반응에서 ZN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을 빼면, 그러면 뺀다는 얘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는 얘기는 이거에서
이거에 역반응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CU2가 플러스 아연2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생성물이 CU2가 플러스 ZN2가 플러스가 있죠. 이 지우고서. 그러면 두 반응의 차는 CU2가 플러스 ZN 금소, 그 다음에 CU 금소 플러스 CU2가 플러스 수용액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산화 환원 쌍은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우리가 비록 반쪽 반응으로 나누어서 다뤘지만 여기에서 보다시피 하나가 산원이 되면 다른 쪽은 환원이 돼야 되고 다른 쪽이 환원이 되면 그 반대쪽은 산화가 돼야 돼요. 산염기 반응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산으로서 작용하려면 다른 쪽은 염기로서 작용하는 거죠. 즉 하나가 산으로서 양성자를 내놓으면 다른 쪽이 그 양성자를 받아서 염기가 양성자를 받는 그런 양성자를 주고받는 반응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화하는 반응은 한쪽에서 전자를 내놓고 다른 쪽에 그 전자를 받고는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자 이동 반응이고 그에 대한 평형을 다루는 거라는 게. 그래서 산화 환원은 하나의 쌍으로 다루는 거죠. 산화 환원은 산화 옥시던, 그 다음에 환원, 리덕션, 옥시데이션, 리덕션 해가지고, 옥시데이션 된 것이 전자를 받아서 리덕션으로 된다, 환원으로 된다 해서 OX 플러스 N이, 그다음에 RET, 화학 반속 반응 이와 같이 쓰고, 이때의 반응수 Q는 이 옥시데이션 된 것의 액티비티, 옥스의 액티비티 분의 RED의 액티비티가 반응 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쌍을 우리는 OX/RED로 나타냅니다. 그럼 전지는 일단 전지를 만들려면 양쪽에 공을 집어넣은 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화극과 환원극이 있는데 산화극은 영어로는 아노드라고 부르고 산화극이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산화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의 극을 환원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음극, 양극했는데 이것이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는 산화극, 환원극으로 해서 정의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는 아까 그림에서 갈바닌 전지 같이 그림으로 항상 나타내는 것은 불편하니까 이 전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약속을 정했고 이 전지는 왼쪽에 산화극, 그 다음에 수용액, 그리고 수용액, 환원극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위아래 세로 줄, 한 줄, 두 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때 세로줄은 상의 경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액체가 서로 접촉되어 있을 때 두 가지 액체가 하나의 통이 같이 들어있어 액체가 서로 접촉되어 있을 때는 점선으로 그 다음에 두 줄은 두 액체를 염달을 통해서 분리시켰을 때 이 두 줄은 염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TS, H2G, HCl, AgCls, ADS 이렇게 나타나면 PTS와 H2 사이에는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이 고체와 H2 기체는 상이 분리되어 있다. 즉 혼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H2 기체와 HCl, aqueous 즉 용액이죠. 이거는 기체, 이거는 액체로 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HCl, HQ하고 AgClS도 요건 고체, 요건 액체니까 이것도 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AgCl과 Ag도 이것도 고체인데 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고체다. 합금이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있는 그런 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전지 표기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하면
ZN과 ZnSO4는 상위 분리되어 있고, ZnSO4 용액과 CuSO4 용액은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접촉되어 있다는 거죠. 이 용액은 서로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혼합물이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또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위 분리되어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용액에 산화극에는 ZN 구체, 막대가 꽂혀 있고, 환원극에는 CU 구체, 막대가 꽂혀 있는 그러한 전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번엔 ZN E값 플러스가 수용력을 있고, CU E값 플러스가 수용력을 있는데, 물론 이것이 수용력이 있는 게 ZnSO4일 수도 있고, 이것도 CuSO4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혼합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염다리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전기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지 반응을 보면 ZnS, ZnSO4 여기 서로 혼합되어 있는 접촉되어 있는 두 상이 접촉되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염다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네, 그 두 가지 종류의 전지가 있는데, 그럼 이 환원 반쪽 반응을 보면 오른쪽 전지 오른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은 전지 오른쪽을 right에서 R로 표시합니다. 그럼 전지 오른쪽에서 환원 반응은 CU E값 플러스 이온이 환원되는 거니까 CU E값 플러스 두 개의 전자 받아서 CU 고체가 되는 전지 오른쪽에서는 그런 환원 반쪽 반응이 있고, 전지 왼쪽 이쪽이 되겠죠. 전지 왼쪽에서는 레프트 쪽에서는 그래서 L로 표시하고, 환원 반응이니까 이 ZN E값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ZnS가 되는 그런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전지 반응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전체 전지 반응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R-L이에요. 그래서 R은 이것이고, 마이너스니까 앞에 되겠지. 순서로 바꿔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자리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서는 CU E값 플러스 두 개의 전자 CuS가 되고, 이거 뒤집으면 ZnS가 ZN E값 플러스 두 개의 전자가 되는 거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더해주면 여기서 두 개의 전자 지워지면 남는 것은 전체 전지 반응 ZnS 플러스 CU E값 플러스 그 다음에 ZN E값 플러스 CU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지 반응은 ZnS는 녹아서 ZN E값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CU E값 플러스는 전자를 받아서 CU 중촉이 되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이 전지면서 쭉 진행되면서 전자가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반응이 우리가 화학연력학, 깁스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화학연력학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전지에 대한 전기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것도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체계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전지 반응도 화학 반응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서로 전환하면서 쓸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게 됐는데, 먼저 전지의 전기적인 일의 세기를 보면 두 전극 사이의 전위 차이에서 전기적인 일은 두 전극 사이의 전위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 전기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반응 깁스에너지와 전기 전위 사이의 그런 관계를 보면 깁스에너지하고 비교했더니 깁스에너지 변화량 델타 RG는 이 전기화학에서 사용했던 그
전지 셀의 에너지하고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UFE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이 델타 G값과 이 셀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두 관계를 이퀄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패러데이 상수 F입니다. 패러데이 상수는 전자의 전하량 E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한 것이고 이 두 개를 하면 96.485 kCpmol 마이너스 1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화학에서는 이 값을 어떻게 그 전에 사람들이 정의했냐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플러스 값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깁스 에너지에서는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0보다 클 때 자발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 반응의 자발성은 이 델타 G하고 이 셀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셀 값으로는, 전위 값으로는 0보다 클 때가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역반응이 자발적이고 0일 때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와 전위의 평형 관계를 보면 이 농도에 따라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 깁스 전지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 쪽의 용액하고 하나 쪽의 용액이 점점 용액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반응이라는 것은 농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델타 RG는 델타 G0 플러스 RT에 대한 Q였어요. 이때 이 셀은 앞에식 로렌츠식에서 이 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셀은 마이너스 UF 델타 RG죠. 그러면 이 셀은 요거는 이 정의에서 여기에 제로가 들어간 마이너스 UF면 델타 G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전 UF 넣어주면 마이너스 UF의 RT LN Q가 돼요. 그래서 이 셀 값은 표준 상태에서의 전위값 마이너스 UF분의 RT LN Q가 되고 이거를 로렌츠식이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Q는 K였죠. 그러면 이 Q가 K일 때는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이 셀은 0이니까 0은 평형 상태에서 0은 이 셀 마이너스 UF 분의 RT ln K고 그러므로 ln K는 RT분의 UF E0가 되죠. 그리고 K는 2에 이거 ln 떼어내면 K는 2에 이게 이제 승으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예제 10.4를 보겠습니다. 수용액 중에서 탄산염과 탄산염수소의 이온 평형은 이와 같다. 표의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요쌍 HCO3 CO3 옥수 리덕스 그다음에 우리 리덕스에는 H2도 있는 이 쌍의 표준 전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요게 전자 하나를 받아서 2g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H2 기체가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이라고 말이에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하고 표준 전기 전위 관계로부터 전자 이동되는 표준 전위를 구하는데 표 5.4 자료를 이용하면 델타 R G0는 델타 G0 요거 델타 R G0는 생성물들의 깁스 에너지 값에서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 값을 떼면 되죠. 그러면 표를 찾았더니 생성물의 깁스 에너지 요거 마이너스 527.81이고 요거 H2 제로고 요거 마이너스 588.77이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58.96 kJ 몰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는
마이너스 UF분의 델타 R G0니까 델타 R G0 58.96kJ 몰 마이너스 1되고 U 앞에 1이었으니까 계수 1 F 파라데이 상수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E제로는 마이너스 0.6113 줄 C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줄 쿨롱 마이너스 1이 그게 볼트니까 볼트로 단단히 하면 마이너스 0.6113 볼트가 되겠어요. 자, 표준 환원전이 이 전위를 그럼 서로 상대적인 것인데 그 상대적인 값을 표준 값을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기 위해서 그 표준 환원 전위를 정했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기준 전국으로 사용한 것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해요.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에서 줄여서 SHE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잡은 거죠. H2 기체가 H 플러스로 되는 그러한 환원 반응의 경우에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전극은 가장 안정한 PET를 사용해서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때의 전위차를 0으로 잡고 나머지를 이것과의 차이를 정한 것이 기준 표준 환원 전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원 반응을 0으로 잡는다. 모든 온도의 경우에. 그럼 나머지 다른 옥수 지역상의 표준 환원 전위는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표준,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전구를 넣으면 이쪽이 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다른 옥시데이션과 리덕션, 용액을, 옥시데이션 된 용액과 리덕션 된, 환원된 고체의 이 전위차를 측정해서 그거로부터 얼마다 하고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N2가 플러스 ZN 쌍의 표준 환원 전위는 왼쪽에 오른쪽에 ZN2가 플러스 용액과 ZN 고체 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전위를 측정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0.76V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76V다 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298.15K에서 몇 가지 물질들에 저와 같이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위를 측정하면 각각 이런 값들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들, 이 경우는 0보다 큰 플러스 값들을 갖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위에서 왼쪽에 있는 환원 전위를 빼면 그건 전체 그 셀에 그렇게 구성했을 때 셀의 전지에 환원 전위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값들로부터 정반응이 자발적이면 이게 0보다 컸을 때가 정반응이 자발적이니까 이게 0보다 크고 그다음에 K는 그러면 2보다 크기 때문에 낮은 이제로쌍은 높은 이제로쌍을 환원시키고 위에 플러스 값에 있던 것들은 자기보다 낮은 것들을 그 쌍을 환원시키고 높은 이제로 값은 상대방을 환원시키면 나는 산화가 되죠. 그래서 낮은 이제로쌍은 높은 이제로쌍을 환원시키고 높은 이제로쌍은 낮은 이제로쌍을 산화시키는 그래서 이 표로부터 위의 것은 어떤 쌍으로 구성하느냐, 이놈은 이 녀석을 환원시키고 이놈은 이 녀석을 산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델타 G 값을 구해서 해도 돼요. 델타 G 값은 0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진행되고 0보다 크면 역반응이 진행됐지만
요거는 두 개의 쌍을 계산했을 때 E0 값이 0이면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0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예를 들면 Zn E값 플러스와 Zn 쌍의 경우에 E0 값이 마이너스 0.76이고 CU E값 플러스와 CU 쌍은 E0 값이 플러스 0.34입니다. 그러므로 CU E값 플러스와 CU 쌍은 플러스 0.34로 Zn E값 플러스와 Zn보다 Zn의 마이너스 0.76보다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쌍은 CU 쌍은 Zn 쌍을 환원시키고 Zn 쌍은 CU 쌍을 산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Zn과 CU E값 CUSO4 즉 CUSO4는 플러스 E가 이온 용액이 되겠죠. 그러므로 Zn CU E값 플러스는 Zn을 산화시켜서 ZnSO4를 만들고 ZnSO4는 CU E값 플러스를 환원시켜서 ZnS와 CuSO4 용액이 생성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양성자 이동 평형은 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과 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은 산 HAS가 HS를 물에 넣으면 여기서 양성자가 이탈되면서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것이 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이고 그때 KA 값은 AHA분의 AHA 플러스 AA 마이너스 이온의 B로 나타내지고 그거를 활동도 계수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것이 산도 성수의 정의이고 그러면 pKa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로그 KA 한 것이 pKa이고 염기는 이제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의 양성자 첨가는 염기가 물에 들어가면 물로부터 양성자를 받아서 p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것이 양성자 첨가 반응이고 이때 양성자 첨가 반응의 평형성수에 해당되는 KB는 AB분의 ABH 플러스 AOH 마이너스이고 이걸 마찬가지로 활동도 계수로 나타내주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염기도 상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 곱대 마이너스 로그를 한 것이 PKB이고 물은 자체적으로 양성자 이전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과 물 분자가 만나면 한쪽 물 분자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서 H3O 플러스가 되고 그것을 받은 쪽은 H3O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서 남은 거는 OH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반응을 물의 자체 양성자 이전이라고 하고 그때의 평형상수는 KW로 나타내며 또는 H 플러스의 활동도와 OH 마이너스 활동도를 곱한 값이 KW가 됩니다. 그리고 PKW로 나타내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KA와 KB의 상관관계는 KA 곱하기 KB 한 것은 KW가 되고 그러면 PKA 플러스 PKB 하면 그게 PKW가 되는 KA와 KB 그리고 KW 사이 관계가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양성자를 내줄 수 있는 산을 다양성자 산이라고 하고 다양성자 산의 경우는 KA 값이 KA1 값이 가장 크고 두 번째 떨어져 나가는 KAB 값이 그 다음 값 그리고 KA3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성은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분자나 이온으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줄 때는 산, 받을 때는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pH는 pKa 플러스 pKa1 플러스 pKa2의 2분의 1이 전체적으로 pH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온의 이동은 몰 전도도, 전도도를 측정해서 이온의 이동도를 측정하게 되고, 이때 몰 전도도 람다 m은 몰 농도 m분의 카파, 전도도 카파라는 것이 몰 전도도라고 하고, 이때 실험적으로는 람다 m은 람다 m0 마이너스 카파 m의 2분의 1승으로 나타내지고, 이것을 콜라우슈 경험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몰 전도도는 대단히 낮은 농도에서의 몰 전도도이고, 이때 한계 몰 전도도는 몰 전도 람다 m은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로 얻어지고, 요건 플러스는 양이온의 몰 전도도이고, 람다 마이너스는 음이온의 몰 전도도를 합한 것이 전체 몰 전도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 이온 전도도 람다 플러스는 양이온, 람다 마이너스는 음이온의 이온의 전도도라고 한다. 전기화학 전지는 산화하는 전극에서는 산화된 곳에 전자가 들어가면 환원된 것이 나오고, 이때 Q는, 반응지수 Q는 산화된 곳의 액티비티분의 환원된 곳의 액티비티의 비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산화 전극, 영어로는 아노드라고 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환원 전극,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하며, 이 전지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면, 수직선은 물질과 물질 사이의 수직선은 상의 경계, 그 다음에 수직의 점선은 혼합 가능한 액체 간의 접촉, 즉 이중 수직선은 연달을 나타내는 연달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지를 표기하고, 예를 들어서 아연 고체를 산화전극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연 이가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액체 수용액을 사용했으면 이 둘 사이에는 상위 경계, 하나는 고체이고 하나는 액체이니까 상위 경계가 이루어지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두 용액을 연달을 통해서 분리시켜 놨으면 연달이라고 할때 두 개의 이중선을 써서 아연 이온이 들어있는 것과 불이 이온이 들어있는 것을 이중선으로 나타내서 이것은 연달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불이는 고체니까 다시 이건 액체고 우리 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전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위쪽이 환원, 위쪽이 산화가 된다.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은 환원 반쪽 전지 반응으로 전부 나타날 수 있는데, 전지 오른쪽은 R로 나타내서 오른쪽에서 앞에 전지에서 CU2가 플러스가 전자를 만나서 CU 고체로 환원이 일어나고, 전지 왼쪽에서는 CU2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아연이 되는 이런 환원 반응에 따른다. 실제적으로는 왼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바꿔 써야 되겠죠. 산화로 나타내게 되면. 그렇지만 산화와 환원은 방향만, 어느 것이 반응물이고 어느 것이 생성물이냐의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타낸다. 그럼 전체 전지 반응식은 그래서 R-L 하면 되고, 환원극 쪽에서 산화극 쪽을 빼주면 되고, 이 경우에 R-L 하면 ZnS 플러스 CU2가 플러스 화살표 ZnE가 플러스 CU, 이렇게 전체 반응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지 전위와 깁스 에너지 관계는, 전지는 이제 연력하게 발전하면서 모든 그 반응의 방향과 세기를 깁스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 전에서 발전되었던 전지 전위와의 상관관계를 서로 환산해주는 환산식의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환산식의 관계를 구하면 델타 RG는 마이너스 UFE 셀로 나타내지고, 이때 F는 패러데이 상수고 U는 화학양적 계수, 반응식에서의 계수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전의 자발성은 여기 델타 G가 플러스일 때는 이 셀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바뀌어서 이번엔 전지, 셀의 전위차로다가 자발성을 판단할 때는 이 셀 값이 0보다 크면 클 때가 자발적, 작을 때가 역반응이 자발적, 그 다음에 0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평형 상태를 나타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지와 평형 관계는 이 셀은 이 세제로 마이너스 UF, RT, LN, Q로 나타내지고 이것이 너른스트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전지의 전위값을 구할 때는 표준 상태 전위에서 마이너스 UF분의 RT, LN, Q를 해서 구한다. 그러면 LN, K는 RT분의 UF, E0 셀이 되고, 그럼 평형상수 K는 2의 이것은으로 나타내서 2의 UF, E0 셀 나누기 RT 승으로 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환원 전위는 표준을 찾기 위해서 수소 전극의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표준 수소 전극을 SHE라고 하고, 이것은 백금을 가장 안전한 금속인 백금을 전극으로 삼아서 H2 기체와 H 플러스 이온 간의 전위차를 그거를 0으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것을 이것과 비교해서 얻어진 전위차 값을 표준 환원 전위라 한다. 그리고 이 표준 환원 전위의 성격은 전기화학적 서열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기화학적 서열은 낮은 이제로쌍은 높은 이제로쌍을 환원시키고, 낮은 것은 높은 것을 환원시키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환원시키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이 값으로부터 이제로 값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환원되고 어느 쪽이 산화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강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